이번 사연은 찾아와서 난리치는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 머리통을 후려쳤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6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아이 한 명도 키우기 버거운데 또 낳자고 하는 남편 때문에 아주 미치겠어요. 능력도 없으면서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대로 있다간 저만 손해보고 살 것 같아 이번에 제대로 제 성질 좀 보여줬습니다. 저랑 남편은 또래에 비해 좀 늦게 결혼을 했어요. 둘 다 집에서 도움을 받을 처지는 아니라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좀 기다렸다 합치자는 주의였거든요. 결혼할 때 저는 회사에서 팀장 직급을 달고 있었고 곧 해외로 단기 파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해외에 한 번 나갔다 오면 승진 기회도 빨리 오고 회사에서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길이라 당연히 나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사전에 신랑한테도 이야기를 미리 해뒀고 동의를 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진짜 나가야 하는 순간이 오니까 시어머니가 엄청 말리시더라고요. 여자가 위험하게 해외는 무슨 해외냐면서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그렇게 일만 하다가 몸이 다 망가지면 어쩌냐고 하셨어요. 몇 년 동안이나 계획해오던 일정에 차질이 가고 생각지도 못한 걸림돌이 생기니까 너무 답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같았으면 제가 설득이라도 했을 텐데 시어머니는 저를 이해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 이미 우리끼리 합의한 사항 아니냐. 당신이 좀 말려봐라 했는데요. 남편은 자기가 무슨 힘이 있겠냐면서 시어머니를 도저히 못 말린다고 했고 자기도 해외 파견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말을 바꾸더군요. 신혼인데 가정을 버리고 해외로 가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번에는 네가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없는 상황에 3일 밤낮을 울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후배에게 기회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포기한 걸 보고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여자는 그저 집안일을 잘하고 남편 뒷바라지를 할 생각을 해야지 자기가 잘나 보이려고 하면 탈이 난다면서 이제라도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다행이라는 망언을 늘어놓았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대꾸도 안 하고 거의 반송장처럼 의욕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제가 많은 것을 포기했으면 남편도 눈치가 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어렸을 때 엄마가 다 해주는 버릇을 한 건지 결혼해서도 똑같았어요. 맨날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엄마가 다려준 옷 입고 살았으면 이제는 자기가 좀 세탁기도 돌리고 청소도 해야 하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오면 집안꼴이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청소기를 돌리거든요. 그럼 자기는 옷만 쏙 갈아입고 소파에 모로 누워서 TV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기를 가지고 오면 이리저리 피하면서 자리만 비켜줍니다. 시어머니가 습관을 그렇게 들여놓아서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루는 제가 너무 짜증이 나서 이러려고 결혼했냐고 물었어요. 평생 의지하고 살아갈 와이프를 만난 게 아니라 널 키워줄 사람을 구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면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널 보면 완전히 상전인 것 같다. 집안일은 같이 하는 건데 너는 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냐? 하고 막 뭐라고 하니까 자기는 몰랐다면서 시켜주는 거 있으면 그대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안일을 반반 나눠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때서야 왜 결혼 선배님들이 결혼하기 전에 가사 분담을 정확하게 하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남편들이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더군요. 하여튼 그 뒤론 빨래랑 요리는 제가 하고 청소랑 설거지는 남편이 합니다. 처음에는 뚝딱거리다가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좀 뭐라고 하니까 조금씩 어떻게 하는지 깨우쳐가는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저희가 이렇게 나름 평화롭게 룰을 정해서 생활하고 있으면 그냥 모른 척 믿어주셔야 하는데 꼭 딴지를 거셨죠. 너는 여자가 그렇게 드세서 어떻게 하냐면서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게 그리 좋은 일이 아니다. 본디 여자는 여자의 일을, 남자는 남자의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집안꼴이 이게 뭐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새 남자 여자 일이 따로 어디 있냐고. 내가 남편만큼 버는데 같이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남편이 더 버니까 제가 집안일을 더 해야 하는 게 맞답니다. 그리고 집안일도 기계가 다 해주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유세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보다 월급 50만 원 더 받아요. 그것도 시댁 용돈, 경조사비로 거의 다 나가고요.
요즘 세상에 50만 원을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근데도 꼴랑 그 정도 적은 돈 가지고 며느리 기를 죽이고 싶어서 말한다는 게 너무 더럽고 치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져라 지져라고 생각하고 말을 말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몇 주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동창회에 다녀오시더니 임신을 언제 계획하고 있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근무하고 있는데 다짜고짜 전화해서는 그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원래 저랑 남편은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었거든요. 제가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커리어를 더 쌓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냥 둘이서만 잘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의사는 신경도 안 쓰는 시어머니는 부부가 결실이 있어야 한다면서 강요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자기가 동창회에 가보니까 손주 없는 게 자기밖에 없다면서 나중에 나이 들면 너희 지켜줄 자식들이 있어야 할 텐데 너무 태평한 거 아니냐고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순간 너무 짜증이 나서 저희가 알아서 할 건데 이런 것까지 참견을 하시냐며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전화가 왔지만 안 받았고요. 왜 동창회에서 자기가 느낀 감정으로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걱정되면 정중하게 말이라도 하던지 근무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툭툭거리면서 말을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날 하루는 정말 기분이 안 좋아서 퇴근하고 나서까지 저기압이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남편에게 이리저리 떠들면서 속을 풀었겠지만 그땐 어찌나 시어머니 아들이 꼴도 보기가 싫던지 방에 들어가서 혼자 누워 있었어요. 한두 시간을 그렇게 있었더니 남편도 눈치가 보였는지 제게 잠깐 할 말이 있다더군요. 자기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아이를 가지는 건 필요한 것 같다며 또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한다면서 그동안 남편으로서 의젓한 모습을 많이 못 보여준 건 미안하다고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하나도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했죠. 네가 진짜 그렇게 아빠가 되고 싶으면 평소에 보여주는 태도부터 바꿔. 집안일도 도울 줄 모르고 엄마 뒤에 숨어서 편먹듯이 행동하지 말고 가장으로서 믿음직하게 행동을 해봐. 남편은 제 말에 뭔가 결심한 듯 눈을 반짝였고 정말 그 다음날부터 부지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남편이 철딱서니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한번 한다면 하는 줏대는 있거든요. 제가 말한 대로 퇴근하면 술 한잔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집으로 와서 제가 해야 할 집안일을 후다닥 해놓고 있거나 몸에 좋을 만한 음식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드러누워 빈둥대는 게 아니라 저를 데리고 이리저리 콧바람을 쐬주러 많이 다니려고 노력했고요. 그러니 저도 마음이 조금씩 열렸어요. 이렇게 원하는데 아이 한 명 정도는 있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 그 뒤로 임신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애를 낳는 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듣는 분들 중에선 저보다 선배님들도 계실 테니 잘 아시겠지만 저는 특히나 입덧이 너무 심해서 뭘 먹기만 하면 토하는 수준이었어요. 남편도 저 임신한 동안에는 옆에서 보살펴 주느라 힘들었을 겁니다. 뭘 먹어도 울렁거리기만 하고 속이 불편해서 날이 갈수록 안색이 안 좋아졌고 오로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건 귤밖에 없었죠. 근데 이 와중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렇게 약해서 애를 키우겠냐면서 억지로라도 밥을 먹으려고 노력하라는 이따위 말이나 해댔어요. 아니 노력이 되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임신하라고 할 땐 언제고 같은 여자로서 얼마나 힘든 줄 알 거면서 꼭 그렇게 이기적으로 말하더군요. 제가 뱃속에 있는 애 때문에 참았지 안 그랬으면 한바탕 해버렸을 거예요. 임신 후반기로 갈수록 배가 많이 뭉치고 다리가 저려서 어딜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자꾸 제 기분을 맞춰주려고 나들이 루트를 짜서 왔지만 도저히 집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 인생에서 다시 애를 낳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쁜 저희 딸이 태어났는데요. 진짜 소름 돋는 건 임신 기간까지 저를 하나하나 챙겨주려고 하던 남편의 모습이 출산과 동시에 싹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애 낳고 막 몸조리 할 때 저희 집으로 친정엄마가 오셔서 같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예전처럼 다시 밖에서 술도 한 잔씩 하고 오고 친구들하고 놀고 오는 일이 잦아지는 거예요. 이제 자기 말고도 저랑 아이를 봐줄 사람이 생겼다고 안심을 한 건지 조심성도 하나도 없이 예전 습관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성별 논리를 펼치기도 하더군요. 애 기저귀 한번 갈아달라고 말을 해도 여자애인데 엄마나 할머니가 해줘야지 아빠가 하면 안 된다는 이상한 말을 하면서 피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친정엄마 앞에서는 진짜 안 싸우려고 기를 쓰고 참았는데 진짜 선을 넘어도 너무 넘더라고요. 애 분유 먹이는 것도 조금 하다가 손목 아프다면서 안 하려고 하고, 안에서 재우는 것도 애가 두세 번 깨니까 자기는 이런 걸 못하는 사람이라며 저에게 떠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애 낳아라 재촉하던 시어머니는 무릎이랑 허리가 안 좋아서 한의원에 다녀야 한다면서 코빼기도 안 보였고요. 애 낳고 너무 힘들어하는 저를 보며 친정엄마는 한 번 낳았으면 됐다, 더 낳지 말아라 하고 저를 다독여 주셨지만 아마 친정엄마 속도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때 화가 날 대로 나 있는 상태였고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얼굴을 못 보겠더군요. 주말에 친정엄마가 잠깐 집에 가시면 그때 남편놈 정신 좀 차리게 뭐라고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 주말에 그동안 오지도 않던 시어머니가 손주를 좀 봐야겠다면서 집에 오신 거예요. 한의원에 다녀왔다면서 한약을 한 박스 포장해서 제 옆에 두고는 저희 엄마한테 멋쩍게 그동안 애를 봐주시느라 고생했다고 하는데 가식도 그런 가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생스러운 걸 알면 좀 와서 도와주지, 이제야 무슨 손주를 본다고 유난인지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싶었어요. 철이 하나도 없는 남편은 옆에서 무슨 한약이냐면서 뜯어보고 있었어요. 그러곤 하는 말이 이 한약 먹으면 너무 건강해져서 우리 둘째도 빨리 가지는 거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이건 완전히 제 몸 상태를 모르는 인간이 할 법한 말 아닌가요? 얼마나 와이프가 힘든지 관심이 없었으면 그런 말을 할까 소름이 다 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면서 좋았는지 이제 재워놓은 애를 콕콕 건드렸고, 누구 닮아서 이렇게 영특하게 생겼냐? 우리 아들이랑 똑같이 생겼다 라고 하며 웃는데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어머님 아들 닮았으면 큰일 나죠. 저렇게 멍청해서 책임감도 없는데 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를 째려보았지만 못 본 채하고 더 이상 애를 건드리지 못하게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눕혔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한테도 얼른 가시라고 했어요. 배웅을 하고 현관문을 닫으니 시어머니가 팔짱을 딱 끼고는 소파에 앉아 방금 전에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말해보라 하더군요. 그래서 그 앞에 똑같이 앉아서 책임감도 하나 없는 집안 유전자는 안 담는 게 좋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멍청하기까지 하고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게 엄마한테 왜 말대꾸를 하냐고 격앙돼서 물었는데요. 저는 잘 걸렸다는 마음으로 팩트를 갈겼습니다. 네가 지금 나한테 할 말이야? 그리고 애 낳자고 조르던 장본인들이 애 낳고 나서는 뭐 하셨어요? 아들내미를 어찌나 잘 키우셨으면 애 분유도 하나 안 먹이고 술이나 퍼마시게 교육을 시키셨나요? 이러고 저한테 애를 안 낳으면 여자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곤 남편에게 이런 상황에서 둘째 이야기가 입 밖으로 나오는 게 말이 되냐? 머리에 똥만 차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런 말을 못할 거다 해줬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애 하나 낳았더니 뭐라도 된 줄 아냐면서 2년 전연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쌍욕 들으면서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럽게 된 이상 나도 이판사판 만들어버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한테 남편이 하늘 같은 줄 모르고 함부로 하는 게 꼭 못 배워 처먹은 것 같다며 여자가 너무 잘난 척을 해도 안 좋다고 손가락질을 하길래 바로 손을 후려쳐버렸어요. 그리고 저 잘난 거 이제 아셨냐고 물었습니다. 당신 아들이랑 결혼 안 했어도 충분히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었고 결혼한 후에도 승진 기회가 차고 넘쳤는데 어머님이 극구 반대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거기다가 애까지 낳아줬으면 떠받들고 사는 건 고사하더라도 예의는 지켜야 하는데 이게 뭔 개 같은 경우냐고 쏘아대 버렸습니다. 며느리한테 욕을 한 바가지 들어먹으니까 어안이 벙벙했는지 말 다 했냐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말 다 못했죠. 어머니 저한테 시어머니 대접받고 싶으시면 어머니도 며느리 희생 고마운 줄 아세요. 같은 여자로서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어머니나 아들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몸만큼 병신 만들지 마시고 가장이 됐으면 가장 노릇 똑바로 하도록 가르치시라고요. 그리고 남편을 보고는 머리를 한 대 쥐어박았습니다. 지금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네 분수도 모르고 둘째 이야기가 튀어나오냐? 나 오늘부로 친정에 가서 살 테니까 네가 저 깐난쟁이 한번 잘 키워보라고 했어요. 그러니 제게 어딜 가려고 하냐면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막상 제가 진짜 나간다고 하니까 지 새끼 어떻게 될 줄 알고 납작 엎드려서 저한테 빌었습니다.
평소에나 그렇게 할 것이지. 남편은 자기가 그동안 잘 몰라서 그랬다면서 네가 없으면 우리 애가 어떻게 되겠냐. 내가 더 노력할 테니까 제발 나가지 말아 달라고 집에만 있어 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눈을 보니까 꽤 다급했는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웃겨서 괜히 고민하는 척을 하다가 그럼 앞으로 6개월 동안 친정엄마 오시지 말라고 할 테니까 너도 너희 어머니한테 육아 좀 해달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서 자기 허리 아파서 집안일 못하는 거 알지 않냐고 앓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한의원 다니면서 침 맞고 조심조심 생활하고 있는데 너는 꼭 이렇게 아픈 사람을 부려먹어야겠냐고 불쌍한 척을 해대길래 그렇게 손주 보고 싶어 하셨으니까 어머님이 같이 책임져 주셔야죠. 저 아플 때는 아랑곳도 안 하시더니 어머님 아픈 건 제가 알아주길 바라세요?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손주 보세요. 그게 할머니예요. 입으로만 생색내지 마시고요. 라고 하며 어머님이 봐주시는 거 아니면 나는 나간다고 하고 방으로 쏙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쩌고 있나 가만히 소리를 듣고 있는데 엄마는 왜 제 심기를 건드려서 이런 일까지 만드냐고 따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남편이 네가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며 답답해하고 있었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졌습니다. 집에서 안 도와주면 앞으로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남편의 말이 무서웠는지 다음날부터 젖병이고 뭐고 다 씻어놓고 제 아침밥까지 차려서 대령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튀어와서 애를 봤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기저귀는 못 갈겠는지 시어머니한테 떠밀었고 시어머니는 이 나이에 애똥 냄새나 맡아가면서 살아야 되냐고 헛구역질을 해댔어요. 저는 손주똥이 더럽냐고 소리를 질러버리고 한 번만 더 구역질하는 소리 들리면 친정으로 간다고 했어요. 남편은 또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웃기기만 합니다. 친정엄마한테도 전화해서 말했더니 그 모자는 한 번씩 정신 차리게 때려줘야 제대로 작동을 하나 보다면서 웃으셨습니다. 앞으로 6개월 정도는 시어머니 부려먹으면서 집에서 편하게 쉬려고요. 남편도 제가 도망갈까봐 집에도 빨리 들어오고 저한테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애를 둘 키우는 것 같지만 어쩌겠어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사람 만들어 놓고 아버지 노릇할 수 있도록 고쳐야죠. 부디 새해가 되면 이 두 사람이 어른이 되길, 그리고 우리 가정에 정말 평화가 오길 바랍니다. 끝까지 저희 네 사람 잘 살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려요. 그러게요. 멍청한 사람들은 한 번씩 때려줘야 한다는 친정어머니 말씀이 지극히 옳은 말이죠. 잘해주면 막하고 막대하면 잘하고, 멍청한 사람들은 자기가 안 좋은 대접을 받도록 열심히도 노력하나 보네요.